흰 옷을 입은 그녀의 아름다운 모습이 나무 밑에서 성큼 나타났다. 머리는 진한 금발이었으며 깊은 눈매를 제외하면 어디에서도 그녀의 나이를 가늠할 만한 표시가 없었다. 그녀의 눈매는 별빛 속의 참날처럼 날카로웠고 깊은 추억을 담은 우물처럼 심오했다. 오늘은 숲의 여주인 갈라드리엘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갈라드리엘은 나무의 시대 1362년에 태어난 요정으로 피나르핀과 에아르웬 부부의 막내딸입니다. 피나르핀 가문은 놀도르 상급왕 피네 가문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지혜롭다고 알려져 있는데 갈라드리엘은 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요정이었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이 발리노르의 황금나무 라우렐린의 빛을 머금은 듯 금빛으로 찬란하게 빛났기 때문이었죠. 또 그녀는 키가 거의 2m에 달할 만큼 커서 위풍당당한 존재감을 지니고 있었고 피 속에 놀도르의 기질을 닮아 용맹한 대장부 같은 성격에 뛰어난 지휘력과 통찰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갈라드리엘이 태어났을 때 아버지 피나르피는 그녀에게 쾌냐로 고귀한 여인이라는 뜻의 아르타니스라는 두 배명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녀가 점점 당차고 큰 포부가 보이는 인물로 자라나자 어머니 에아르웬은 쾌냐로 여장부라는 뜻의 네르웬이라는 모계명을 붙여주었죠. 그리고 후에 만나게 된 그녀의 연인 텔레보르는 그녀에게 텔레린으로 빛나는 화환을 쓴 소녀라는 뜻의 알라타리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는데 알라타리엘을 신다린으로 바꾼 것이 바로 갈라드리엘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갈라드리엘의 카리스마가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모르고스가 피네를 살해하고 실마리를 훔쳐 달아난 뒤 피네의 맏아들인 페아노르가 복수심에 불붙어 놀도르 요정들을 선동하던 때입니다. 발라들의 보호를 가장한 족쇄로부터 벗어나 자유와 영광을 찾아 가운데 땅으로 향해야 한다는 페아노르의 웅변에 많은 놀도르들의 마음이 움직일 때 피나르핀과 핑골핀, 트루곤 등의 덕망 있는 인물들이 반대의 의견을 보였는데요. 늘 자신의 영토를 다스리고 싶은 야망을 갖고 있었던 갈라드리엘은 페아노르에게 동참하여 반대하는 인물들과 논쟁을 벌였습니다. 결과는 페아노르 측의 승리였고 결국 대다수의 놀도르 요정들이 발리노르에서 가운데 땅으로의 망명을 떠나게 되었죠. 아만 대륙에서 가운데 땅으로 가려면 벨레가에르 해라는 거대한 바다를 건너야만 하는데요. 바다를 횡단할 만한 배가 필요하자 페아노르는 배를 짓는 재주가 뛰어난 텔레리 요정들이 살고 있는 항구 도시 알칼론데에 찾아가서 배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텔레리 요정들은 왜 고향과 발라드를 등지고 가운데 땅으로 가려 하느며 당연히 배를 내주지 않으려고 했고 계획이 지체되자 화가 난 페아노르는 칼을 들고 놀도르 요정들과 텔레리 요정들 간의 동족살상을 일으켰습니다. 인성 문제 있어? 무력으로 놀도르 요정들을 당해낼 수 없었던 텔레리 요정들은 처참히 학살당하고 말았죠. 갈라드리엘과 그녀의 형제들은 동족살상에 참여하지 않으려 했는데 어머니 에아르웬이 텔레리 요정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텔레리의 배를 빼앗아 북쪽으로 아라만까지 올라오고 보니 모든 놀도르들을 태우기에는 배가 너무 적었습니다. 그러자 페아노르는 몰래 아들들과 몇몇 믿을 만한 선원들만 데리고 횡하니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 버렸습니다. 인성 문제 있어? 남겨진 놀도르 무리들은 페아노르에게 배신당했다는 것을 깨달았죠. 결국 갈라드리엘과 필로드, 핑골핀 등의 지도자들은 무리를 이끌고 아만 대륙의 북동쪽과 가운데 땅의 북서쪽을 잇는 얼음지대인 헬카락스를 발로 걸어서 가운데 땅에 들어갈 것을 결정합니다. 이들은 정말 지옥 같은 혹한의 추위를 견뎌내고 오늘날의 북극이라 할 수 있는 헬카락스를 통과하는데요. 이 공적은 이후의 놀도르들의 그 어떤 노력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페아노르가 살아있었다면 아마 그 뒤에 더 대단한 기행을 벌였을지도 모르지만 그는 먼저 가운데 땅에 도착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모르고스에게 복수하러 갔다가 발로그 고스모그에게 사망하고 말았죠. 가운데 땅에는 일찍이 발리노르에 오지 못했던 텔레리 요정들의 일부인 회색 요정들이 살고 있었는데요.
회색 요정의 왕 신골은 갈라드리엘의 외할아버지의 형이었기 때문에 갈라드리엘과 형제들을 기꺼이 맞이해 주었습니다. 갈라드리엘은 친오빠인 필로드와 함께 톨시리온에서 살았다가 나중에는 신골의 왕국 도리아스에 들어가 살게 되는데요. 도리아스에서 갈라드리엘은 켈레보른을 만나 사랑에 빠져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녀는 신골의 아내인 마이아 멜리안과 가까이 지내며 지혜로운 가르침을 받기도 했죠. 멜리아는 대체 왜 놀도르들이 발리노르에서 떠나 이곳에 오게 된 것인지 갈라드리엘에게 물었습니다. 원체 놀도르의 망명의 경위를 언급하지 않던 갈라드리엘이었으나 결국 그녀는 멜리안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설명했습니다. 알칼론데의 동족 살상과 같은 몇 가지 선 넘는 사건에 대해서는 빼고요. 멜리아는 갈라드리엘이 모든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얼마 뒤 놀도르가 벌였던 악행의 전말에 과장과 왜곡을 덮어 씌운 흉흉한 소문들이 회색 요정들 사이에 돌기 시작했습니다. 모르고스가 놀도르와 신다르들 사이를 이간질하려고 퍼뜨린 소문이었죠. 멜리안을 통해 놀도르들의 과거에 대해 어느 정도 들은 적 있었던 신골은 소문을 듣게 되자 분노하며 필로드를 다그쳤습니다. 모든 놀도르들이 동족을 죽인 자들이라고 생각해서였는데요. 갈라드리엘의 둘째 오빠인 앙그로드는 참다 못해 신골에게 진실을 설명했습니다. 페아노르가 동족 살상을 일으켰으나 자신들은 살상에 가담하지 않았고 자신들도 피해자라는 것을요. 이 일로 신골은 갈라드리엘의 남매들과 연을 끊지는 않았지만 갈라드리엘은 도리아스에서 나와 필로드가 다스리는 나르고스론드에서 한동안 머물다가 도리아스로 돌아옵니다. 헬카락세를 건넌 놀도르들이 가운데 땅에 발을 디딘 날 최초로 달이 떠오르며 태양의 제일시대가 시작되었고 나르고스론드에서 살던 갈라드리엘이 도리아스로 돌아온 다음 제일시대가 끝날 때까지 그녀의 행적에 대해서는 기록된 바가 거의 없는데요. 1시대 마지막의 분노의 전쟁으로 벨레리안드 대륙이 가라앉고 이 시대가 되자 발라들로부터 망명을 떠난 죄를 용서받은 많은 놀도르 요정들이 가운데 땅에서 배를 타고 서쪽으로 떠났지만 갈라드리엘은 아직 영토를 다스리는 야망을 이루지 못해서인지 켈레보른과 함께 가운데 땅에 남았습니다. 그녀는 벨레리안드 대륙의 자네인 린돈에서 머무르는데 이때 당시 놀도르 상급왕인 길갈라드에게서 발리노르에서 자라는 나무 말로르네 씨를 얻게 됩니다. 린돈에서 다양한 분파의 요정들을 이끌고 에레드루인 산맥 너머로 떠난 갈라드리엘은 네노이알 호숫가에서 지내다가 더 동쪽으로 에레기온에 들어가 살게 됩니다. 이 즈음에 갈라드리엘은 어여쁜 딸 켈레브리안을 얻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던 갈라드리엘은 에레기온에서 또다시 동쪽으로 이주하게 되는데 에레기온에 곧 선물의 군주 안나타르가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안나타르의 정체가 사우론이라는 것을 알지는 못했지만 갈라드리엘은 그를 가까이에선 안 된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는데요. 페아노르의 손자이자 뛰어난 장인인 켈레브린보르는 에레기온의 안나타르를 환영했고 안나타르의 꼬드김에 넘어가 갈라드리엘의 지도권을 빼앗는 바람에 갈라드리엘은 모리아의 난쟁이들의 도움을 받아 안개산맥을 통과해서 린도리난드로 피신하게 되었습니다. 갈라드리엘이 린도리난드에서 지내는 동안 에레기온의 요정들은 안나타르의 가르침을 받아 힘의 반지를 만들어냈고 급기야 안나타르가 절대 반지를 만들어 그의 정체가 사우론이라는 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갈라드리엘은 뒤늦게 자신에게 찾아온 켈레브린보르에게 힘의 반지를 사우론에게서 숨기라고 조언했고 켈레브린보르는 요정의 세 반지 중 모래반지 레냐를 갈라드리엘에게 맡겼는데요. 결국 사우론에게 에레기온은 멸망하고 말았지만 누메노르의 지원군이 사우론을 격퇴시켜 쫓아내는 데 성공하고 또 시간이 지나 사우론이 다시 전쟁을 일으켰을 때에도 인간과 요정이 힘을 합친 최후의 동맹이 사우론의 절대 반지를 빼앗으면서 가운데 땅의 평화를 지켜냅니다. 이렇게 제2시대가 끝난 뒤 시작된 제3시대에서야 갈라드리엘은 진정한 야망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 린도리난드를 통치하던 암노스가 난데없이 죽으면서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하게 된 것이었는데요. 갈라드리엘은 남편 켈레보른과 함께 린도리난드의 지도자로 거듭나면서 린도리난드의 이름을 노슬로리엔으로 바꾸고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드디어 반지의 제왕에서 볼 수 있었던 위대한 숲의 여주인 갈라드리엘이 탄생한 것입니다. 갈라드리엘은 로슬로리엔의 말로른의 씨앗을 심고 물에 반진 에냐의 힘으로 빛바래지 않는 아름다운 황금빛의 숲을 가꾸었습니다. 이후에 갈라드리엘의 행보는 호빗과 반지의 제왕을 통해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호빗에서는 간달프, 사루만, 엘론드 등과 함께 백색회의에 참석하고 반지의 제왕에서는 모리아를 지나온 반지 원정대를 대접하며 원정대원들에게 특별한 선물들을 선사하죠. 이때 난쟁이 김리에게 그녀의 머리카락을 세 가닥이나 선물한 일화가 유명한데요. 먼 옛날 페아노르도 그녀에게 머리카락을 뽑아달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 3번이나 요청했으나 모두 단호하게 거절했었다고 합니다. 김리는 그런 머리카락을 받았으니 정말 복받았네요. 프로도와 샘이 모르도르에서 절대 반지를 파괴하고 반지 전쟁이 끝난 뒤 태양의 제4시대의 갈라드리엘은 간달프와 엘론드, 빌보, 프로도와 함께 발리노르로 향하는 배에 오르면서 마침내 역사의 뒤로 사라집니다. 해와 달이 생기기 전부터 요정들의 역사의 마지막 장까지 기나긴 세월을 살아온 갈라드리엘은 가운데 땅에서 최연장자로 꼽히는 인물들 중 한 명이었으며 그녀의 행적은 한 번으로는 입에 다 올릴 수 없는 것이었는데요. 오늘은 네르웬처럼 굳건하고 아르타니스처럼 고귀했던 인물 갈라드리엘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나마아리에